이제부터 등장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액티브 인퍼런스의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Expected Free Energy고 줄여서 EFE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고 프리 에너지를 얼만큼 낮출 수 있는가를 표상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모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액션 어디 갔는가? 우리 사실 이 인바디드 코그니션, 인액티비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퍼셉츄얼 프로세스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빠졌는데 바로 액션이다. 그러니까 이 제네릭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폼이 어떤 식으로 액션이나 액션 폴리시가 더해지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그냥 단순한 베이지안 티어렘이 그냥 폴리시,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폴리시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 교수님께서 강화학습을 해주시면서 이제 폴리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폴리시가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수학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러한 어떤 체인 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S는 역시 스테이시고 히든 코즈에 대한 스테이시고 O는 옵저베이션, 파이는 액션 폴리시다. 체인 오브 액션이라고 폴리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강화학습에서는 그냥 액션의 프로바빌리티 어떤 스테이시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에 뭐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요 액티브 인퍼런스 논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체인 오브 액션이라. 한 가지. 네. 아마 이게 그 강학습에서는 보통 파이가 네. 그냥 프로버빌리티 예. 텀인데, 예.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매핑하는. 근데 아마 여기서는 A 자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가 그 프로버빌리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결국엔 그 액션 자체. 그래서 여기서 파이를 생각할 때는 그 약간 스테이트과 액션의 매핑과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뭐 이런 댄스, 그러니까 프로버빌리티 펑션보다는 액션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대로 체인 오브 액션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좀 맞는 말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체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타임 포인트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임 t 했을 땐 이 액션, 타임 t 플러스 1 땐 이 액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이 태블라 리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서든 요 액션이 요 스테이트에서 얼만큼 할 확률인가 요 확률들이 다 적혀 있긴 한데 그런 어떤 태블라 리프레젠테이션으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하나의 액션, 뭐 그렇죠. 길게는 여러 짧게, 액션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숄텀에서는 액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게 보면 이제 체인 오브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노테이션과, 실제로 이 값들이 뭘 표상하는가는 조금 뒤에 이제 확실히 나오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일단,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액션 폴리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폼이잖아요. Q 오브 S가 P 오브 ONS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이 KL 다이버전스가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인데, 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에 이제 파이를 컨디셔닝 시키면, 그러니까 폴리시를 컨디셔닝 시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폴리시를 따를 때 Q 오브 S와 P 오브 ONS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적 데리베이션인데 요 식을 다시 ln 분자와 분모로 나눠 쓴 거고 요거를 다시 likelihood랑 이게 뭐 likelihood 이렇게 또 말하면 또 likelihood 헷갈리실 텐데 이것도 사실 likelihood거든요. likelihood와 또 prior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의 likelihood는 항상 O가 먼저인데 이제 여기 S가 먼저인 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것도 사실 그냥 likelihoo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이 나온 뒤에 이거를 다시 ln P of O 기분 파이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요 앞에 텀만 묶고 뒤에 텀 따로 묶으면 요 텀이 이제
그러니까 파이는 여기 항상 컨디셔닝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 O는, S와 관련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 띄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마이너스 LNPO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디셔닝 된 마이너스 LNPO는 서퍼라이저이고, 요 시기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가장 처음부터 설명했던 Q 오브 S가, P 오브 S 기분 O, 그러니까 포스테리얼 퍼블리티를 따라고자 하는 그 자체거든요. 그냥 그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린 거고, 요거를 요렇게도 풀 수 있지만 요 제너레이트 덴시프트 요런 식으로도 다시 풀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앞으로 빼고 얘랑 같이 묶고 얘를 다시 요런 식으로 묶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것만 보세요 한번. 요거에 바로 KL 다이버전스인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냐면 Q 오브 S 기분 파이와 P 오브 S 기분 파이의 차이인 거고, 얘는 이제 expectation of LNPO given S with respect to Q of S given pi. 해서 요 식을 한번 보세요. 요 식을 보면은 요 첫 번째 텀이 이제 보통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말하고 두 번째 텀은 이제 predictive accuracy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P of S가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너레이트 프로세스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는 사실 정말 Q 오브 S가 따라가고 싶은 P 오브 S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실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나의 프라이어 날리지, 궁극적인 프라이어 날리지가 되려면은 나의 Q 오브 S가 얼만큼 변해야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모델이 사실 이 스테이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델은 컴플렉스 왜냐면 계속 디멘전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 그 스테이트를 표상하는 각각의 베리어블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모델은 컴플렉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모델이 컴플렉시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델 컴플렉시티 텀이 되는 것이고, 요 프리딕티브 어큐러시는 파이를 따랐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S에 대한 probability를 기준으로 LNP of O의 given S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서 나오게 되는 옵저베이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S와 O가 매핑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S와 그 S로부터 나오는 O가 제대로 매핑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값은 한없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텀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얼만큼 내 스테이크와 나의 옵저베이션이 제대로 매핑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프리딕션이라고 말을 하고, 프리딕션 어큐러시라고 말을 하는데, 요 두 개의 텀, 모델 컴플렉시티와 프리딕티브 어큐러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에서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과 제너럴라이저빌리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얼만큼 나의 Q 오브 S를 주어진 이 프라이어의 오버피팅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의 궁극적인 프라이어에 맞추기 위해서 나의 Q 오브 S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얘를 줄이면, 거기서 나오는 Q 오브 S가 실제로, 이것도 사실, 이 P도 사실 되게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의미의 P거든요. P 오브 O 기분 S에서 제네럴라이저블한 O에서의 얼만큼 내가 내 스테이시 제네럴라이저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오버피팅 하면 얘는 당연히 덜 제네럴라이저블 해질 것이고, 요게 더 제네럴라이저블 해지면 얘는 조금 더 좀 휴리스틱하게 덜 맞아도 얘는 조금 더 제네럴라이저블 해지죠. 교수님, 이게 혹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랑도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오버피팅이랑 네. 제네럴라이저빌리티 얘기다 보면 그 텀도 나오는데, 바이어스가 높아지면 사실 컴플렉서티가 좀 줄어드는 경우에 보통 바이어스가, 왜 리니어 모델이 바이어스가 되게 높은데 제너럴라이즈는 되게 잘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지금 왼쪽이 모델 컴플렉서티가 낮아지면 오히려 제너럴라이저블 베리언스가 네. 줄어들고 제너럴라이저블 해지고,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그래서 그 두 개의 약간 그 미니마이즈된
그곳을 스위트 찾는 게 스팟 어떻게 찾는 게. 보면 되게 네. 머신러닝에 네.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텀에서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게 음. 우리 이 인지상에서도 당연히 되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의 인프런스나 러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액션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뭐냐면 퓨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항상 지금 또는 과거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액티브 인프런스의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expected free energy고 줄여서 EFE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고 프리 에너지를 얼만큼 낮출 수 있는가를 표상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액션이 이제 들어가면은 결국에 그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최적화된 액션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퓨처 옵저베이션을 우리가 상상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냥 퓨처 옵저베이션이 아니라 프리퍼럴드한 옵저베이션을 해야 된다. 이 프리퍼런스가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에이전트의 기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우리 시인류 촬영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나의 생존, 나의 호메오스테시스, 나의 에센셜 베리어블, 나의 하여튼 이 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주는 이 바운데리, 바이어블 존 이것과 관련된 프리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이 프리퍼드 옵저베이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액션을 선택해야 된다. 플러스 프리퍼런스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컨디셔널 프로빌리티 있어야 되지만 그거가 또 다른 의미에서 퓨처 스테이트와 옵저베이션을 계속 그 시퀀스를 계속 프리딕션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 드릴 프라그매틱 밸류와 에피스테믹 밸류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 자 이제는 식은 똑같은데 요 식과 똑같죠? 요 식은 똑같은데 이제는 expected free energy라고 해서 이제 텀이 F에서 G로 바뀌어요. 그리고 역시나 폴리시의 컨디션 돼서 G 파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에서 요 텀으로 넘어왔을 때 여태까지는 옵저베이션이 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과거의 옵저베이션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 나한테 이미 주어진 거였지만 앞에 벌어질 expected free energy 같은 경우는 옵저베이션을 아직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O를 이제 컨디션으로 주면서 이 값을 인테그레이션 할 때 이 O도 다 같이 이제 생각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expectation of ln 이 term with respect to q of ons given 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요 식이 이제 요 식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한마디로 그냥 분자와 분모를 그냥 풀어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expected difference between approximate posterior and generative mode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posterior라 그러면 또 헷갈리실 텐데 이제 posterior이라기보다 이제 posterior를 따라가려고 하는 Q of 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generative density를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전처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 썼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선가 갑자기 S가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거 나오기 전에 요 텀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 있던 S가 사라진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원래 Q of ONS여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S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으니까 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뺐냐? 왜 뺐냐? 그럼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고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왜 뺐냐? 요 텀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트릭이고 두 번째는
요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틸다로 변하죠. 이제 근사값으로 변하는데 뭐냐면, P가 Q로 바뀌고, 또 다른 바뀐 게 뭐냐면, 이 파이가 C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파이를 따랐을 때 O에 대해서 이제 expectation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preferred observation, 주어진, 그러니까 preferred observation이 인코딩 되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폴리시를, 따랐을 때 observation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옵저베이션이 프리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그냥 주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는 프리퍼런스가 없는,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preferred observation을 실제로 코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브, expected free energy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요 부분이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처럼 약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네티컬리 주어지거나 어떤 약간 주어지는 기분한 그런 프리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실제 이제 요건 너무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뒤엔 얘기를 이미 갖고 와서 드리는 건데, 실제로 코딩은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냐? 어떤 옵저베이션, 아웃컴이 다른 옵저베이션보다 더 프리퍼 되는 정도를 인코딩한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는, 컬룸은, 이게, 죄송합니다. 로는, 행은, 열. 열은, 각각의 옵저베이션이고요. 행은 이제 타임 포인트예요. 그래서 타임 포인트 1, 2, 3, 4 하면서 매트릭스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프리퍼럴한 옵저베이션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C가 하나의 매트릭스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디토리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있고,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마다 프리퍼런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C가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3차원의 C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축은 옵저베이션, 한 축은 시간, 다른 축은 모달리티의 어떤 C로 코딩이 되고, 이거는 스스로 학습하게 오랜 시간 동안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학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인코딩할 수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주어졌을 때 P of O니까 이제 preferred observation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P가 왜 Q로 변했는가? 이거는 사실 제가 완전 저의 그냥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왜냐면 그 논문에서도 제가 이제 편집에 위에다 그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으로 변하는 이유를 클리어하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식을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P를 Q로 바꾸면서 무엇을 더 꾀했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심오한 뜻을 100%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P of S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제너리티브 프로세스의 측면이 있거든요. 계속 이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Q로 바뀌면서 이 에이전트가 계속 인프런스 해야 되는 S 기분 O의 proba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Q of S는 또 그냥 스테이트에 대한 프라이어인데, 요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이 뭔가 이 식을 조금 더 러닝 하거나 인퍼런스 하는 에이전트의 모습을 표현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정말 더 클리어한 이유는 그 페이퍼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 두 부분이 되게, 이 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라고 한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갔고, 이제, 요 식을,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서 이렇게 그냥 순서만 뒤바꾸면, 이제 이 두 텀 모두, 맥시마이즈, 요 안에 있는 텀을 맥시마이즈 하면, 죄송합니다. 요 G 파이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걸 맥시마이즈 하면,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되게 심오해요. 뭐냐면, 아까 전에는 QS랑 PS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줄이다 보면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오히려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게 낮아져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커져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 에너지가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lnqs 기분 o(n) 파이랑 마이너스 lnqs q of s 기분 파이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아요. 처음 생각해보면 이걸 왜 맥시마이즈 하지? 이게 저희가 말하는 에피스테믹 밸류이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가 프라그매틱 밸류인데 내가 지금 S와 O를 제대로 학습한 게 있는데 그 프라이어 날리지와 내가 S와 O를 학습한 이게 계속 멀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이것과 이것을 줄여야 사실 이 프라그매틱 밸류도 계속 늘어날 텐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걸 늘려야 이 값이 줄어들게 돼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학습한 S와 O 또는 그것과 Q of S와의 관계와 다른 내가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한 어떤 다른 엔티티를 러닝을 해야 이 값이 맥시마이즈가 되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 값은 줄어들게 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익스플로레이션한 그 특성이 강한 텀이 돼버리고 그래서 에피스테믹 밸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뒤에 나중에 드릴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일단 그 정도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요 텀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파이라는 폴리시를 따랐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옵저베이션 프로바빌리티로 이제 P of O 기분 C를 이제 다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크다는 건 결국에 내가 매핑한 폴리시와 O가 제대로 매핑해야 내가 프리퍼럴드 하는 옵저베이션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그대로 이해가 가시죠. 프라그매틱한 밸류. 내가 프리퍼럴드 옵저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텀을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프라그매틱 밸류는 늘려야 된다. 질문이 있으셔도 요거를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by flipping the sign of the first term, 그러니까 요 텀을 flipping 하면서 by flipping the sign for the first term, it switched the negative form to minimize EFE overall. An agent must maximize this epistemtic value by selecting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state that maximize the difference between prior and approximate or posterior beliefs. 그래서 오히려 이 차이가 늘어나야 사실은 이걸 한번 함으로써 사실 나의 프라그매틱 밸류는 줄어들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차이를 늘려야 또 다른 이 프라그매틱 밸류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루트를 찾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하던 어떤 더 좋은 방식의 프라그매틱 밸류를 늘리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에피스테믹 밸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 아주 그 텀이랑 제대로 딱 들어맞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이거 하나가 뭔가 어떤 큰 이 발견은 아닌 게 이전에도 사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었죠. 이 JNS의 맥시멈 엔트로피 프린시플인데 이것도 정의를 보시면 상당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의미심장한데 뭐냐면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는 언설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하이 엔트로피 빌리프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 왜 언설튼 해야 되지?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 나의 그 프라이어 날리지와 어프로시메이트 포스테리를 계속 그 차이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계속 탐험을 하면서 프라메틱 밸류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맥시멈 엔트로피 프린시플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요 얘기와 또 관련된 있는 이 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또는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이 아름다운 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예제를 들고 오면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 다크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문을 꼭 닫고 불을 다 끄고 있으면 사실 그 상황이 에이전트 입장에선
가장 프리딕터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으면은 expected free energy고 그냥 variational free energy고 다 서프라이즈를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겠네 그럼?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다크 프로블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꼭 죽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에이전트는 거기서 머무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크룸은 가장 리스트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고 왜냐면 언프릭터블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액티브 인퍼런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에이전트는 우리는 계속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가? 보링해서 하는가? 보링이라는 의미, 지겹다는 의미 자체가 저는 이 말과도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프라그매틱 밸류가 그냥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 expected free energy가 정말 줄어야 된다는 어떤 공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걸 이 에피스테믹 밸류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이제 오히려 문을 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approximate posteriore와 prior를 깰 수 있는 이 차이를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에피스테믹 밸류 exploration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사실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다크룸 프로블럼에 대한 페이퍼가 최근에 나왔었던 건데 제가 이 페이퍼를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많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스턴은 다크룸 프로블럼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거 굉장히 실수로 그러니까 뭐 mistakenly 프릭션 에러를 정의를 낮다고 얘기를 어슴을 하는데 사실 이 어두운 방의 스테이트는 서프라이징하다. 왜? 여기서 Q 오브 O 기분 파이 ln P 오브 C가 다크룸에서는 프리딕터블하지 않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다크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I don't linger in dark room. 왜 내가 거기에 있냐? 우리 이 프로그래미틱 밸류를 늘리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다크룸이 제일 서프라이징. 네, 제일 서프라이징한 거죠. 제일 사실 공포스러운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의 벙커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예 어둠 속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 아트가 있던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상상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 불안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천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나의 그냥 몸이 반응하는 나의 그러니까 진짜 다크룸 프로블럼은 퍼시브드 된 네. 뭔가 눈으로 들어오는 센세이션에만 퍼셉션에만 집중한 문제이고 사실 그 프래그매틱한 측면에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서프라이저의 정의가 잘못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치자면 사실 두 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가지고 이 다크룸 프로블럼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룸은 프리딕터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뒤에 이제 expected free energy를 해석하는 방식들 몇 개를 얘기를 드릴 건데 어떻게 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계속 나운팅 하잖아요. 그래도 요 이거 컴포넌트 하나하나들이 요런 식으로 풀리면 저렇게 해석되고 저런 식으로 풀리면 또 다르게 해석되고 요런 부분의 재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 둘만의 그런 재미가 아니기를 좀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저희가 진짜로 요 영상을 보고 저도 하고 싶고 해야 될 게 요거를 뽑아가지고 지금 그 부호가 되게 그 부호에 정말 약간 잘 신경을 써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다시 복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면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컴플렉시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전체가 지식 활식선의 가치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밸류. 맥시마이즈 요 안에 그렇죠. 이게 어디에 쳐져 있는지를 잘 교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냥 보시면 요까지 아마 그 디테일을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요 가로친 거를 보시면은 밸류는 항상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네, 밸류는 항상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피스의 밸류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다 보면 아니 이게 차이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리시는데 에피스테믹 밸류의 본질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그 컴플렉시티 액큐러시도 둘 다 높여야 되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또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그 네. 막 관점이 이렇게 보면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좀 굉장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진짜 텀 하나 그 로스 펑션 하나로 지금 이전에 그 RL이든 AI에서 약간 이렇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엡실론 그리디처럼 뭔가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진짜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뭐 그 페이페일리의 왜 셀프라는 그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을 넣으려고 아직 잘 모르는 거를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텀을 하나를 더 더해서 하는 약간 그런 약간 누더기식의 약간의 그런 그것도 근데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임플멘트하려는 그렇죠. 시도니까 저는 맞아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약간은 이렇게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게 여기 갑자기 왜 나타났지? 이게 여기 갑자기 왜 나타났지? 하는 거를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그냥 딱 설명하는 그게 저는 뷰티가 아닐까. 그래 맞아요. 지금 제가 항상 발표를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큰 얘기를 못 드리는데 교수님 지금 진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랙티스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유니파이드 렌즈를 줍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 모든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지적 행동을 고려하셨을 때 이런 식들 하나하나가 우리 행동들을 거버닝하는 룰들이 있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다 설명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요 렌즈를 딱 끼시고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다시 보시면 조금 달리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답을 전해주지는 않더라도 옛날에는 조각조각 보이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통합된 어떤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저희가 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expected free energy 얘기를 드렸고 요 식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 식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갖고 온 건데 요 이제 expected free energy는 원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인데 요 컴포넌트를 다시 제가 이렇게 풀었으면은 요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고 요번엔 다시 5를 밖으로 빼서 그러니까 뭐 반대는 아니더라도 다르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P of S given O and 파이는 요걸로 보시면 요거 나누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식을 다시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쓴 거예요. 여기 분자가 여기로 다시 올라오고 자 여기서 트릭이 하나 더 생겨요. 뭐냐면 여기 P of S 기분 파이였는데 갑자기 Q of S 기분 파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어떤 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트릭인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또는 어큐뮬레이트된 정보로서의 P of S였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Q of S로 바꿈으로써 이제 식을 줄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식을 줄이냐? 당연히 요 텀과 요 텀이 상쇄가 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 식이 사실은 처음부터 요식인데 이제 보면은 익스펙테이션을 그대로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다 그대로 풀어 쓴 거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텀이 요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밖에 있는 요 텀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요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로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분모로 바뀌면서 요렇게 변한 거예요. 요 식은 그렇죠. 이제 요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 안으로 다 들어온 거니까 요 분자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요번엔 요렇게 앞을 띄고 요렇게 분리를 시키고 요 뒤텀은 요렇게 분리를 시켜서
요거를 그대로 곱해줬는데, 여기서 앞텀에는 요거를 그냥 곱해서 그냥 제너레이트 센시티브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는 아직도 띄어서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Q가 다시 여기로 와서 P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트릭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이꼴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표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트릭으로 존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입맛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Q를 P로 바꾸고 P를 Q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요식은 S는 여기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S는 다 그냥 제외를 하고 요식은 그대로 내려왔고 자 그럼 요식을 보시면요 요게 그대로 KL 다이버전스 텀이 되고요 요식이 엔트로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엔트로피로 변하고 파이는 이제 여기에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으니까 그냥 없앤 거고 엔트로피로 계산을 하고 여기 앞에 이렇게 텀을 달고 보니까 얘는 엔트로피의 expectation 값인데 Q of S 기분 파이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있는 트릭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 트릭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제 이 트릭은 사실 그냥 그야말로 트릭인 거고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꼴 표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Q는 항상 P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국 나온 이 파이널 아웃컴에 대한 의미인데 요 텀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 이 KL 다이버전스는 무슨 텀이냐면 P of O 기분 C가 뭐냐면 preferred observation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에이전트가 가져야 될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파일을 따랐을 때 나의 에이전트가 순간순간 업데이트하는 이 Q of O가 얘를 얼만큼 따라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거고 이게 늘어나면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왜 리스크가 생기냐면 내가 알고 내가 이 아웃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파이가 실제로 동작을 그러니까 이 파이가 제대로 매핑이 된 게 아니니까 내가 배운 파이와 오와의 관계가 제대로 매핑돼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 값이 커지면 리스크인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은 이 엔트로피 값은 요 값이 제대로 이 Q 오브 S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내가 파이를 따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S에 대해서 O가 제대로 매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결국 이 값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크와 앰비규이티는 사실 또 약간 그 의미를 반대로 적었어요. 이 값이 작아져야 되고 이 값도 작아져야 되는데 이 값이 커지면 리스크고 이 값이 커지면 앰비규이티인 거예요. 앰비규어스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리스크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이미 약간 리스크하다라고 하는 데는 약간 익스펙티드한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의미라서 이전에 설명했던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에서 나왔던 그런 해석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델 컴플렉시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내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프리사이즈한가 앰비규어스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리스크는 내가 이 선택된 폴리시에 따라서 기대하는 옵저베이션과 프라이어 프리퍼런스의 차이. 앰비규이티는 스테이트과 옵저베이션의 라이클리티 매핑에 있어서의 언설튼티인데 이건 두 개 다 작아야지 이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여기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전장에서 보여드린 이 에피스테믹 밸류랑 프라그매틱 밸류로 풀어쓴 식이고요. 여기서 리스크와 앰비규이티로 푸는 식이에요. 요 식과 요 식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저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에피스테믹 밸류가 요 앰비규이티 쪽으로 넘어온 것 같고
요 텀이 프래그매틱 밸류와 리스크가 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폼으로, 이것도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식과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식은 되게 비슷하게 쓰는데, 의미론적인 텀은 바꿔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피스넥 밸류가 여기서는 엔트로피 텀으로 앰비규티로 넘어오고, 여기서의 그 expected value, pragmatic value가 여기서는 KL 다이버전스 리스크로 표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수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 과연 이 두 번째 시기에서 에피스테믹 밸류를 얼만큼 우리가 증가를 맥시마이즈를 시켜야 될까? 이거 끝없이 그냥 에피스테믹 밸류만 증가시켜도 사실 이 익스펙티드 프레이너지는 계속 감소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아까 그 모델 컴플렉시티와 프리딕티브 어큐러시의 스윗 스팟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얘도 계속 이것만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에피스테믹 밸류만 계속 늘리다 보면 얘와 얘가 계속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프로그래믹 밸류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얘를 계속 올리는 게 계속 뭐랄까 솔루션이 아니라 이 관계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언설턴티가 없어질 때까지만 이 에피스테믹 밸류를 해야 이 프래그매틱 밸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식의 녹아있는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 모든 텀에서,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모든 프리에너지와 관련된 두 텀들에서 항상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리에너지의 가장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모든 식들을 한 장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깁스 프리에너지랑 그러니까 정복이랑 물리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를 드리면서 요식을 제가 설명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 이꼴 에너지 마이너스 엔트로피라서 제가 깁스 프리 에너지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있었고,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에서 모델 컴플렉시티랑 프리딕티브 어큐러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관련된 프리 에너지인데 그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두 텀으로 해석을 해왔다.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전혀 다른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것이 칼 프리스턴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이고, expected free energy는 이제 past와 present가 아니라 future에 관한 얘기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epistemic value와 pragmatic value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리스크와 ambiguity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free energy와 expected free energy는 F와 G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차이고, 이 expected free energy는 observation이 아직 관찰되지 않은 옵저베이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expectation을 계산할 때 컨디션으로 다 넘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다. 사실은 지금 다시 회귀해 보시면 식 자체는 다 Q 오브 S가 P 오브 포스테리얼 프로바빌리티를 미믹하기 위한 그 식으로부터 다 출발했는데 이제 조금씩 트릭이 더해지면서 이런 프리 에너지가 expected free energy, variation free energy가 expected free energy로 넘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와 프리 에너지의 종합적인 어떤 노마티브 프레임워크로서의 의미를 오늘 좀 얘기 드렸습니다. 네. 장장 4시간을 걸쳐서 지금 오늘 한 열 몇 슬라이드밖에 설명을 안 드린 건데, 그래도 이렇게 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화학습 들을 때 하셨던 얘기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히 좀, 더 곱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 장에 이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정말 저도 뭐 프린아웃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곱씹으시면은 정말 저는 삼라만상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우리가, 이 퍼셉션과 액션을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생각하고, 걔네들이 결국에 사실은 인퍼런스라는 하나의 통합된 렌즈로 바라볼 수 있고, 결국에 다 프리 에너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들을 체득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보시고, 이제 오늘은 노마티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노마티브 프레임워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 각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모델링 되면서 실제로 프리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요
하나의 큰 버드 아이 뷰만 갖고 계셔도 저는 뭐 많이 얻어가신 거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까 그 트릭들 Q와 P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그 프리에너지 그러니까 칼 프리스턴을 위시한 그 팀에서 정말 잘 설명이 아까 그 페이퍼에서는 잘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지가 아마 근데 설명한 페이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맞아요. 칼 프리스턴은 뭐 머릿속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시간 날 때 또 계속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칼 프리스턴 톡을 보시면 아 내가 이제 조금 이해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네. 그때는 저는 이제 이걸 몰랐을 땐 칼 프리스턴 영상을 볼 때마다 앞에 전반부 한 10분만 집중하고 뒤는 다 놓치는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 한 30분 정도는 계속 집중해서 네.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 시기 말씀하신 대로 곱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그 과정을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이 그 LMPO 네. 팀이 할 때마다 정말 아까 그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래매틱 밸류가 리스크랑 관련이 있다.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이게 다 유도된다는 거는 뷰티고 요거의 의미를 또 아는 거는 또 굉장한 또 다른 디멘전의 또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계속 곱씹고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그 제가 이런 그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에 대해서 조금 외부에 얘기를 하면 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그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다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를 곱씹는 게 진짜 혼자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또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 프리스턴은 정말 토론 유발자. 맞습니다. 토론 유발자네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중생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온 지가 꽤 된 이론들인데도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한 10년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두 개의 텀을 이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랑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통합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 얘기까지 가시면 진짜 이 프리 에너지가 정말 노머티브 모델로서는 정말 적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오늘도 여기까지밖에 방송을 촬영을 못 하겠네요. 좋은 시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